국내 5대 거래소 중 한 곳이죠. 이 고팍스에서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결국에는 출금 지연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대표 거래소라고 불리는 이 빗썸과 업비트는 안전할까입니다. 이에 대해서 빗썸과 업비트 측이 공식적으로 대답한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현재 인터뷰를 보았을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거래소들의 경우는 시행하고 있는 법 테두리 망으로 인해 안전해 보입니다. 해외 거래소보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해도 이 비트코인 자체를 믿지만 거래소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참 쉴 틈 없이 정신없는 크립토 마켓의 생태계 속에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많은 홀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며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상승하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21% 하락한 16,5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2.05% 상승한 1,19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XRP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0.37달러, 8위의 에이다는 1.04% 하락한 0.3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3%, 1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6%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숏 포지션이 60%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이 57%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 16,000달러는 어떻게든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참 안 좋을 때는 왜 안 좋은 소식들이 겹겹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 7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1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공개하였는데 휴면 상태로 있던 비트코인 1만 개가 이체된 온체인 데이터를 공개한 것이죠. 이에 체이널리시스의 경우는 2014년 암호화폐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과 관련된 원래대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운트 곡스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2013년과 2014년에 이르러 전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가 바로 마운트 곡스였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무려 70% 이상을 처리하였었는데 하지만 2014년 2월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무려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운트 곡스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회사는 당연하게 파산을 선언하였으며 CEO는 카펠레스라는 곳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례 없이 폭락을 한 사건 정도로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의 FTX 사태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역시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것이 아닌
거래소가 해킹당한 것으로 이때부터 보안 기술이 상당하게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무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채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이후 BTC 이 거래소에서 나온 출금 내용 중 이제 가장 큰 물량이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BTC-2라는 것은 과거 마운트 곡스를 해킹했던 해커들이 이 탈취한 비트코인을 예치한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통상의 장기간 휴면 상태로 있던 대규모의 물량이 이동할 경우에는 시장에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 휴면 상태에 있던 암호화폐의 대규모 물량 이동은 시장 내 하락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1만 개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현재 가격으로 이제 한 2,2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 암호화폐 분석 회사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 역시 지난 9월 인터뷰를 통해서 8년간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 1.5만 개가 10일간 이동했다며 이는 시장 하락 시그널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이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원래 서비스가 발전하지 않았을 당시 암호화폐를 탈취한 이들이 규제 기관의 눈을 피해 장기간 암호화폐를 예치한 뒤 이를 믹싱 서비스 플랫폼 등으로 이체하여서 자금 세탁을 거친 뒤에 탈취한 물량을 매도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분석하였는데, 오늘 트윗을 통하여 이 물량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압류 물량 경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한숨 돌릴라 하면은 하락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 편하게 투자하기가 힘든 날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5대 거래소 중 한 곳이죠. 이 코팍스에서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결국에는 출금 지연 사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번 코팍스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FTX 사태로 인해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 이 코팍스 거래소의 스테이킹 플랫폼 서비스였던 고파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 이 고파이의 경우는 고객들의 자금을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스테이킹을 맡겨두었기 때문이죠. 예, 며칠 전부터 FTX의 국내 첫 피해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경우는 지난 17일 인출을 일시 제한한 지 한 주 뒤인 24일 서비스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국내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코빗으로의 확산이나 코일런과 같은 파장 확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업계 자체 신뢰성 훼손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고파이에 묶인 원금만 따지자면 약 46억 원 가량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팍스 측의 경우는 고파이와 고팍스 둘의 자금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파이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의 자금은 출금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혹시나 고팍스에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자금을 옮겨놓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이 빗썸과 업비트는 과연 안전할까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빗썸과 업비트 측이 공식적으로 대답한 게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빗썸의 이재원 대표의 경우는 FTX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 자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명확히 말씀드리면 모든 거래소가 고객 예금에 대해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개별 보관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리 보관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현행특근법의 경우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업비트의 경우는 이제 법률 규제가 없던 지난 2018년부터 선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 자산 및 원화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분기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실사 결과 업비트가 보유한 자산은 고객에게 지급할 디지털 자산 대비 약
101.5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금성 자산 실사에서도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8.45%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업비트의 설명입니다. 이 업비트 관계자는 FTX 사태는 이제 고객 자산을 임의대로 운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형태가 아니기에 이 뱅크런과 같은 대규모 고객 출금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뷰를 보았을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거래소들의 경우는 시행하고 있는 법 테두리 망으로 인해 안전해 보입니다. 이제 해외 거래소보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조심의 조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해도 비트코인 자체를 믿지만 거래소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콜드 월렛에 현재 모든 자산을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콜드 월렛에다가 여러분들의 자금을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창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투자한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내 자산이 없어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또 있을까요? 이제 적어도 한 개, 웬만하면 비상용까지 2개는 구매해 두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힘든 상황 속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정부 주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러시아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현재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마의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인 세르게이 알투호프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문제는 그것들이 국가 규제 밖의 큰 흐름에서 유통된다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연방 예산에 대한 수십억의 세수 손실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시금 격화되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것이 러시아 측에는 유리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미국이 전혀 크립토 마켓을 막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렇게 밀고 있음에도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루나 사태, 이번 FTX 사태가 터졌음에도 말이죠. 이러한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다음 달이죠. 12월 FOMC에서 0.75가 아닌 0.50%포인트 인상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준의 구성원들 다수가 경제에 가해질 지나친 충격에 우려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매우 강력한 통화정책을 구사한 연준이 빅스텝으로 돌아갈 것임을 유력하게 시사한 것이죠. 이번 23일에 공개된 FOMC 회의록을 통해 회의 참석자 19명은 기준금리 인상에는 찬성을 하면서 그러한 가운데도 급속한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넘어 경기를 찍어 누를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참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나 사태부터 이번 FTX 사태로 인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자체적인 신뢰가 무너진 만큼 크립토 가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선물 시장 자체도 비트코인의 약세를 점치고 있으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이 지금처럼 오래 대폭 할인된 수준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뜻하는 바는 CME의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하락에 대비하고 있음을 뜻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참 여기저기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만 이
이야기가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대해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아직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비트코인이 그저 도박과 투기 정도로 치부하며 매력적인 주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이제 통상에 우리는 비트코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액 투자를 하며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률을 내었을 때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건을 구입할 때 인터넷에서 제품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디가 가장 싸며 옵션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은 생각보다 불친절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알려면 블록체인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어야죠. 이제 그러다 보면 투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백서를 들여다보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자산에 투자하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일일이 다 알아야 하나라는 회의적인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대부분 여기에서 돌아서거나 무작정 오른다는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진영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후속 코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으며, 또 한 가지 단골 질문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비트코인의 암호화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사실상 비트코인이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류의 반박들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 왔으며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화폐란 무엇이고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왜 가치가 있다고 또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 가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만 생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용하는 원화 화폐는 당장 아프리카에 갔을 때 누구도 어느 국가의 화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은행에 가면 환전이 가능하겠지만 당장 화폐 자체만을 보고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존재하죠. 즉 화폐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화폐를 담보하는 거대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원화는 그것이 곧 대한민국 정부이고 한국은행이며 조폐공사입니다. 그들의 권위에 의해서 국민들은 원화를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얼굴도 모르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만든 사람은 사라졌고 주인은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화폐이죠. 이것이 왜 가치를 지닐까요? 코인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코인에서는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이미 코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가치를 대중에게 인정받는 코인이 과연 있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제 이더리움 정도인데요. 이 역시 벽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지위는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한 수익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처음 코인 투자를 시작했던 5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도박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기관이 비트코인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역시 비트코인이 아무리 이러한 사태들이 터지더라도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이죠. 현재 크립토 마켓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이제 명확한 규제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제 놀랍게도 이러한 문제점을 전 세계 중앙 정부들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빠르면 내년이죠. 2023년 안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해질 것으로 이제 다양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례 없던 기회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자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부를 하시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